자, 이번 시간에 데이터 정보 처리 입문 출석 수업 실습 과제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2022년 3월 26일 진행되었던 줌 출석 수업에 대한 실습 과제물입니다. 문제가 하나, 둘, 크게는 세 문제인데 뭐 전체적으로는 크게 어려운 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누구나 다 쉽게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뭐 통계 데이터 과학과 처음 하게 되면 약간 그동안에 했던 거하고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감을 못 잡을 수도 있겠지만은 뭐 하다 보면은 금방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 1번. 교재 14쪽의 예제 1.1에 제시되는 과정을 따라 엑셀을 활용하여 다음 그래프를 작성하시오. 필요한 통계 정보는 코시스에서 찾아서 활용하시오. 1번. 1990년부터 2020년까지의 연도별 전국 총 출생 성비를 시계열 도표로 나타내고 경향을 설명하시오. 답을 보겠습니다. 그래프를 그대로 캡처해가지고 시계열 도표로 나타내고 경향을 설명하시오. 이거는 엑셀을 하면 됩니다. 엑셀. 이거 하는 방법은 연도별 전국 총 출생 성비를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하면 돼요. 검색을 하면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냥 그대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약간 좀 그래프를 좀 이제 수정을 해가지고 좀 보기 좋게 그렇게 이제 할 수도 있는데 내가 이거를 그래프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거를 좀 설정을 하면 됩니다. 이거는 좀 엑셀 사용하는 방법과도 관계가 있는 거라서 엑셀 사용하는 방법은 내가 알려줄 거는 아니라서 일단은 그냥 답을 어떻게 제출했는지 그거를 보여주기 위한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도록 합니다. 경향을 한번 써보죠. 경향을 쓰는 게 중요한 거니까. 출생성비는 여아 100명당 남아수를 의미합니다. 1990년부터 출생성비는 증가하다가 1994년부터 1997년까지 큰 폭으로 감소하여 출생성비가 108.2를 나타내다가 2000년대 들어서면서 약간 증가하였고 2003년 108.6으로부터 2020년 현재 104.8로 조사되어 지속해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남아수와 여아수의 비율이 비슷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현상입니다. 자, 됐죠? 이렇게 2번 1990년부터 2020년까지의 연도별 서울과 경상북도의 총 출생성비를 하나의 시계열 도표에 나타내고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하나의 시계열 도표 설명하라 그랬습니다. 네. 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연도별 서울과 경상북도의 총 출생성비를 비교하면 과거일수록 경상북도의 출생성비가 서울의 출생성비보다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측 모두 점차 감소하여 2020년 현재 출생성비는 거의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출생성비는 2000년대 들어오기 전까지 출생성비의 변화가 급하게 이루어졌으나 서울의 출생성비는 상대적으로 경상북도와 비교하여 완만한 감소 추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 1993년부터 2020년까지의 연도별 전국 합계 출산율을 시계열 도표로 나타내시오. 합계 출산율을 설명하고 시계열 도표를 통해서 합계 출산율의 연도별 경향을 설명하시오. 이렇게 됐죠. 시계열이라는 거는 이렇게 선 그래프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그래프로 그리면 되겠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한 여자가 가임 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합니다. 시계열표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합계 출산율은 1993년 이후 계속 하락하여 1.654명에서 2020년 현재 0.837명으로 가임 여성 1명당 1명의 출생도 발생시키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만 2000년 초반에 큰 폭의 하락 이후 출산율이 증가함에 따라 일정한 비율을 유지했었지만 2015년을 기점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 2번 교재 75쪽에 제시된 데이터 score.txt 이기재 교수 홈페이지 자료실에 업로드되어 있음에 대해서 R을 이용하여 다음 분석을 하시오. 1번 평균, 중앙값,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표본 표준 편차 변동 계수를 구하시오. R을 이용해서 구합니다. 문제 2번에 1번이죠. 평균은 자 이렇게 민 평균 스캔을 하는 거죠. D에다가 저장을 해놨으니까 score.txt를 스캔해서 이것의 평균을 구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리드 65개 아이템을 읽어드려서 평균을 구하니까 47.44615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중앙값 자, x에다가 벡터를 입력하는 거죠. 벡터로 스코어를 모두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리드 그러면 리드 65 아이템스 자 이것의 미디언 x 이제 중간값은 48이 되겠습니다. 표본 분산 역시 마찬가지로 이미 x에 입력이 되어 있지만 그냥 형식적으로 x에 벡터를 입력한다고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var x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404.3135가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표본 표준 편차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명령 sdx 이렇게 sd 함수를 이용하면 20.1075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변동계수 자 CV를 출력하는 건데 자 CV에다가 그 분산을 평균으로 나눠준 값이 되겠죠. 그리고 100%니까 자, 변동계수 자 CV로 구하는 건데 이제 표본 분산을 평균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100을 이제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CV를 출력하면 852.152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문제 2번에 2번 줄기 잎 그림, 히스토그램, 상자 그림을 그리고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도 뭐 간단합니다. 줄기 잎 그림은 스캔해서 score.txt 위치를 지정해 주면 되고 그러면은 65개 아이템을 불러들여왔고 이것을 스코어 하면은 히스토그램이 만들어지고 그 스템은 이제 줄기 잎그림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히스토그램은 별도의 그 팝업 창이 올라오고 스템 그러니까 줄기 잎그림은 바로 그 밑에 이제 출력이 돼요.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고 그 아래쪽에 그러니까 팝업이 된 이 히스토그램을 복사해가지고 붙여놓으면 되겠죠. 자, 줄기 잎그림은 분포의 대략적인 형태를 살펴보기 위한 그래프입니다. 줄기 잎그림을 그린 결과 50점대의 점수가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고 다양한 점수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점수대에서 동점의 분포가 나타나 있습니다. 됐죠? 자, 히스토그램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히스토그램은 연속적인 자료를 계급으로 나누어 각 계급에 속한 도수들을 도수 분포표로 정리하여 작성한 그래프입니다. R을 이용하여 히스토그램을 그리는 방법은 데이터를 벡터에 입력하여 히스트 함수를 사용합니다. 히스토그램으로 50에서 60점대의 분포가 가장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20에서 30점대, 40에서 50점대가 많고 30에서 40점대가 그 다음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자, 히스토그램 코드는 뭐 크게 어렵지 않아요. 히스트 스코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상자 그림 보겠습니다. 상자 그림은 최소값, 최대값, 중앙값, 제1사분위수, 제3사분위수의 요약을 특이값과 함께 그래프로 표현한 그림입니다. 상자 한가운데에서는 중앙값이며 중앙값이 제1사분위보다 제3사분위에 더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림 위쪽에 0 표시는 특이값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상자 그림을 그리는 방법은 데이터 파일을 읽고 박스플롯 함수를 사용하여 그릴 수 있습니다. 박스플롯 이용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제는 연습문제 2번 교재 119쪽의 연습문제 2번인데 정규 모집단에서의 표본 평균 x바의 분포에 대해서 이거를 입력을 하는 거예요. 입력을 그대로 입력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뭐 복사해도 상관이 없었던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입력을 하는 건데 이거는 좀 뭐 배워야 되긴 하는데 그 수식을 입력하는 그 방법을 좀 공부를 하면 됩니다.
입력해서 이 수식 있잖아요. 이게 컨트롤 NM인데 컨트롤 NM을 눌러가지고 여기다가 이거를 입력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하나하나씩 해보면 본인이 뭐 직접 해야 돼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데이터 정보 처리 입문 출석 수업 실습 과제물을 완성을 했습니다. 자, 이 자료는 참고적으로만 활용할 수 있고 복사하거나 표절할 경우에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